오늘 악필 교정을 제가 지도를 해드릴 건데, 기술사 시험 보실 때 글씨로 쓴다고 필기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필체가 중요한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시험 성적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악필 교정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맡았는데, 요즘에 손글씨 쓸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보통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보통 카카오톡으로 뭐 카드 전달하고 이미지 전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손글씨 쓸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최근에 뭐 1년 안에 손편지 같은 거 써보신 분 혹시 손 한번. 아무도 없으세요? 한 명도 없으세요? 아이고. 제가 이제 어머니 얘기 하나를 해드리자면, 저희 엄마께서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항상 손편지로 뭐 작은 쪽지라든지 메모라든지 카드라든지 지금까지 항상 꾸준하게 수시로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편지의 매력을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많이 느끼고 많이 접하게 되면서 제가 지금 직업을 갖게 된 것도 그렇게 매력을 많이 느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다고 손글씨를 쓸 일이 일상생활에서 아예 없진 않아요. 지금 필기시험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혹시 일상생활에서 손글씨를 쓸 일이 어떤 게 아마 있으실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 분. 손글씨 쓸 일, 글씨 쓸 일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손글씨로 쓰시고, 보통 은행에서 많이 쓰시고, 관공서에서 뭐 각종 서류 같은 거 작성하실 때는 무조건 손글씨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조사 같은 거 가실 때 경조사 봉투에서도 이름 자필로 쓰셔야 되시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전화 같은 거 빠르게 메모해야 될 때 그런 것도 이제 손글씨로 쓰시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처럼 필기시험, 서술형 시험 보실 때 이제 볼펜으로 이제 펜을 잡고 쓰시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아직도 손글씨 쓸 일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에서 빠르게 글씨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 수업 한 번 들으신다고 뭐 악필에서 명필이 되거나 글씨체가 한 번에 예뻐지거나 그러실 순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수업을 해서 잘 읽힐 수 있는 글씨, 잘 읽어지는,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팁을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 오늘 좀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악필 교정이 필요한 글씨의 유형을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악필에서 이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 왔는데, 첫 번째, 글씨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크지는 않나요? 글씨 크기에 관한 이제 악필 유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글씨 크기가 또 너무 작으면 너무 깨알 같아서 보이지 않고, 너무 크면 커서 보이지 않고, 적당한 간격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글씨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런 경우도 또 있어요. 뭐 쓰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악필 유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띄어쓰기 얘기인데요. 띄어쓰기 구분도 안 되면은 가독성이 없어서 글자가 일단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아까 보니까 띄어쓰기 안 되시는 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그것도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세 번째는 자음 모음 크기 들쑥날쑥하지는 않나요인데, 저희가 한글이 이제 자음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음 모음 크기가 들쑥날쑥해지게 되면은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악필 유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은 자간 행간이 너무 좁거나 내려가지는 않나요. 이게 지금 제가 봤던 유형 중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자간이라는 거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하고, 행간은 글의 줄과 줄 사이를 행간이라고 해요. 보시면은 되게 장문으로 이제 필기시험 보실 때 많이 보시던데, 행간이 넓으신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행간이 좀 보니까 자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또 자간 행간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고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고, 5번째는 글씨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불규칙하지는 않나요 부분인데,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글씨가 쓰다가 점점 올라가시는 분들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좀 그것도 아무래도 무선 노트에 쓰다 보면은 그게 되게 어렵죠. 당연히 저도 어렵고 이런 거는 조금만 이제 팁만 알려드리면 고칠 수 있으니까 이제 악필 유형을 제가 예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예시인데 이거는 제 글씨가 아니라 저희 남편 글씨입니다. 저희 남편 글씨인데 제가 이번에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예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원래 쓰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쓰려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니니까 잘 쓰는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못 쓰는 편은 아니니까 인위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너무 저는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소환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글씨 크기에 관한 얘기거든요. 글씨 크기가 보시면은 첫 번째는 괜찮아요. 근데 쓰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되게 안정감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딱 봐도 뭔가 불안해 보이고 안정감이 되게 없어 보여요. 근데 이런 유형은 좀 글씨 빨리 쓰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에요. 좀 성격 급하시고 글씨 빨리 쓰시고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신데 이런 거는 첫 글자 쓸 때부터 끝 글자까지 좀 전체적인 눈을 갖고서는 한 글자 한 글자 좀 비교를 해가면서 중간에더라도 보시는 게 꼭 중요하시거든요. 한 글자씩 쓰다 보면 몰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 글씨 왜 이래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눈을 기르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아까 띄어쓰기 자간행간 구분 안 되는 글씨인데 보시면은 이거는 자간도 지금 띄어쓰기는 오히려 괜찮아요. 이제 띄어쓰기는 괜찮은데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가 지금 너무 붙어 있어요. 딱 보시면 너무 많이 붙어 있죠. 그리고 행간 아까 행간이 이제 그래 줄과 줄 사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붙어 있어요. 여기. 거의 달려고 좀 닿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산만해 보이고 좀 글씨가 답답해 보여요. 딱 봐도 어때 보이세요? 글씨가 답답해 보이죠, 좀 뭔가 꽉 막혀 보여요. 그래서 자간행간이 그 글씨 쓸 때는 긴 글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 쓸 때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긴 글을 쓸 때는 전체적인 덩어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간행간 구분 안 되는 글씨 예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은 이제 자음 모음 크기가 들쑥날쑥한 글씨예요. 보시면은 글씨가 근데 만약에 자음이 크게 되면은 되게 어린아이 같이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보시면은 이런 글씨 보시면은 좀 귀엽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글씨가 어때 보이세요? 좀 귀여워 보이시죠? 글씨가. 근데 반대로 모음이 크게 되면은 좀 단정하고 오히려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거 같은 게 모음이 큰 경우거든요. 이런 거. 근데 두 개가 만약에 합치게 되면은 굉장히 글씨가 이상해져요. 지금 이게 지금 딱 그 좋은 예시인데 오히려 글씨가 합치게 되면은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씨를 쓰는 유형에서는 자신의 글씨를 확실히 스타일을 정하셔야 돼요. 뭐 귀여운 글씨체로 갈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글씨체로 갈지 귀여운 글씨체로 갔다가 갑자기 어른스러운 필기체로 갔다가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안 좋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 스타일을 정하고 한 가지 스타일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네 번째 오르락 내리락 불규칙한 글씨 보시면은 글씨가 이렇게 뭐 춤추는 것 같이 되게 보여요. 보면은 엄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글씨는 불안정해 보여요. 일단 딱 봐도 불안정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행간도 되게 넓어 보이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무선 노트 연습하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고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줄노트에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줄노트는 아니면은 모는 종이 아시죠? 모는 종이 같은 종이에 연습하는 것도 줄이랑 칸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원고지 같은 노트도 요즘 다 팔아요. 제가 갖고 왔는데 제가 쓰는 걸 일단 갖고 왔거든요. 요즘 보시면 뭐 다이소에서도 다 팔고 줄노트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이런 줄노트시고 모는 노트가 이거거든요. 이제 격자무늬 노트라고 해서 요런 거는 단어 쓸 때 좀 앞선을 맞추기도 되게 쉽고 요런 거 연습하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되세요. 원고지는 다 아시죠?
원고지도 글씨 연습할 때는 굉장히 이거 세 개가 되게 연습할 때 좋으시니까 무선 노트에는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쓰다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이게 되게 이런 노트로 사셔서 연습하시는 게 엄청 많이 도움이 돼. 제가 해봤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라서. 저희는 시험 그 답지가 전부 줄쳐진 답지예요. 펜간 간격은 크게 뭐 문제가 안 될까. 그래요? 강의 포인트를 거기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글씨를 빠르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필기구 바르게 잡기예요. 펜을 바르게 잡지 않고 글씨를 쓰게 되면은 글씨에 손에 계속 손목이랑 무리가 주게 되면서 엄청 아프게 되세요. 또 특히나 긴 글 쓰시고 장문 쓰시는 것이니까 이거는 펜을 만약에 바르게 잡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쓰다 보면 손까지 떨리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근육통이 와서 되게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필기구 바르게 잡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 잡기인데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자세를 하지 못하면 바른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 올바른 자세가 글씨 잘 쓰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 마지막은 띄어쓰기 중심선 맞춰쓰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띄어쓰기만 잘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씨가 잘 읽혀져요. 잘 써 보이기도 하고 한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띄어쓰기랑 중심선 맞추기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저는 방법이라고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필기구 바르게 잡는 방법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중지에 펜 보통 어떻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나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잡으시나요? 이렇게 안 잡으시는 분. 이게 이상적인 자세예요. 중지에 펜을 가볍게 올린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로 필기구를 자연스럽게 잡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꽉 쥐는 듯이 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짚듯이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필기구는 여기 펜 끝에서 너무 밑에 여기 잡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편하게 쓰려고 손 편하게 하려고. 근데 한 2, 3cm 정도 떨어진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한 정도고 펜을 너무 막 이렇게 세워서 쓰시는 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쓰시는 분 있고 그런데 한 이 정도 65도에서 70도 정도 요게 굉장히 그냥 편한 자세예요. 기본적인 편한 자세. 힘 절대 주지 마시고 힘 주면 손목이랑 손에 무리가 가니까 편하게 그냥 가볍게 잡으시면 되세요. 잡으시면 되고 제가 펜 잡는 법에 안 좋은 예랑 올바른 예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첫 번째는 올바른 예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중지에 올리고 가볍게 검지랑 엄지를 이용해서 잡은 방법이에요. 밑에 세 가지는 잘못된 예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잘 보이세요? 보이시면 검지가 이게 휘어 있어요. 너무 힘을 세게 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손목이랑 손에 전체 무리가 와가지고 글을 길게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자세예요. 힘 많이 주는 사람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오늘 근데 이 펜을 저희가 준비해준 이유도 잉크펜이기도 하지만 이게 0.7이 이상적으로 악필 교정할 때 제일 많이 쓰시는 펜이에요. 0.7에서 1.02. 왜냐면 얇은 펜을 쓰면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하게 잡으시려고 이 펜을 준비한 이유도 그건데 자연스럽게 잡으시면 돼요. 이거 1번은 근데 힘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안 되고 2번은 보시면은 펜이 수직에 가깝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글씨를 쓸 때 내 글씨가 안 보여요. 이렇게 되면 펜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도 떨어지고 안 좋게 되겠죠. 그 하나하나밖에 못 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펜 잡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65도에서 70도 좀 명심해 주시고 3번은 손이 이렇게 겹쳐진 경우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쓴 사람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쓴 사람 없으세요? 편하게 하려고 쓰다가 뭐 이렇게 쓰시다가 뭐 이렇게 쓰시다가 막 많은 그런 악필 유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 이렇게 보게 되면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잡게 되면 힘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아파지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잘못된 예 중에 하나니까 꼭 올바른 예로 편하게 잡으시도록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두 번째 자세 잡는 법인데요.
일단 자세는 허리를 너무 굽히지 마시고 곧게 세우시고 너무 이제 종이랑 가깝게 대시면 또 안 돼요. 너무 이렇게 굽혀가지고. 그러니까 곧게 세우고 고개만 살짝 숙여서 글씨를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종이 넣었을 때 몸의 중앙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으로 위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고정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때 종이의 바깥쪽 부분이 한 20도 정도 살짝 올라가게 되면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근데 많은 자세 중에 악필 쪽에 있는 자세 중에 안 좋은 게 종이를 좀 이렇게 막 뉘어서 이렇게 쓰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쓰려고. 근데 그렇게 쓰시게 되면은 몸도 같이 뉘어지기 때문에 허리가 진짜 아파지게 되고 이것도 장시간 쓰게 되면 쉽게 피로해져가지고 너무 안 좋은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곧게 세우고 고개 살짝 숙여서 오른쪽 종이 약간 위치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길게 쓰실 때도 무리가 없으시게 잘 쓰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은 바른 자세예요. 그냥 곧게 펴고 허리 펴가지고 이제 바르게 쓴 자세고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좀 기울어진 자세인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가끔씩 망각하고 쓸 때 보면은 좀 집에서 다이어리 쓰고 이럴 때는 이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몸이 진짜 너무 피로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하셔서 장시간 쓸 때는 절대 안 좋은 자세. 필기시험 같은 거 보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으신데 또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왼쪽 자세처럼 올바른 자세처럼 장시간 쓰는 것도 솔직히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쓰시면은 글씨 쓸 때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바른 글씨 쓰는 자세예요. 바른 자세 맞죠? 맞는데 그 어떻게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이러고 써요. 정말 이러고 한석봉도 안 쓸 것 같은데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는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말은 해줘요. 말은 해도 저는 근데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자기가 글씨 쓸 때 편한 자세가 있을 거고 정말 안 좋은 자세는 고쳐야 되지만 자기 딴에서 이제 편한 자세로 글씨 쓰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은 하면서 하고 있으면 자세가 나온다는 거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손풀기 준비 운동은 선긋기 운동이에요. 글씨가 모두 이제 자음과 모음이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연습인데 그만큼 중요한 연습이에요. 왜냐면은 그 손가락이랑 손의 힘인 피랍을 이용하는 소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선긋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자음, 모음을 쓸 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 운동으로 넣었거든요. 선긋기 연습할 거니까 글씨 쓸 때 한번 이제 연습하실 때 가로획은 가로로 정말 바르게 쓰시고 세로획은 세로로 바르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니까 그거 아까 제가 펜 잡는 법 말씀드렸죠. 그거랑 자세 좀 유의해서 한번 긋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니은 같은 거 쓸 때요. 니은을 만약에 예쁘게 좀 못 쓰면은 디귿이랑 티읕이랑 리을까지 똑같이 못 쓰게 돼요. 보통은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쓸 때 되게 유의하셔야 되고 리을 쓸 때는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간격이 좀 일정하게 쓰셔야 돼요. 여기 일정이 좀 넓어졌구나. 일정하게. 일정하게 쓰셔야 돼요. 천천히 쓰시면 되시고 미음 같은 것도 미음 못 쓰면은 비읍, 피읍도 좀 영향이 확실히 있으니까 시옷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옷은 또 지읒, 치읒 영향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서 천천히 쓰시면 되시고 획 그을 때 아까 선 연습한 거 가로획, 세로획 그었던 거 선 연습 생각하시면서
정사각형 안에 들어오게 써야 되니까 글씨가 너무 퍼져서도 안 되고 너무 길어져서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꼭 유의하면서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쓰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고. 맞아요. 예, 맞아요. 필기체로 빨리 쓰려면 붙이고 예, 이어서 예, 빨리 쓰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쓰시는 게, 예. 획을 써드릴까? 두 번으로 돌린다. 한 번 내리고 두 번으로 돌리면 그게 빠른 건데. 천천히. 근데 비읍 빨리 쓰실 때 아까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쓰셔서 깔끔하게 쓰시면 괜찮은데 보통 이렇게 쓰실 때 약간 이렇게 쓰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다른 모음이랑 겹쳐지게 되면서 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 나오지 말라는 그 쓰실 거면 쓰셔도 되는데 빨리 쓸 거면은 뭐 이렇게 좀 안으로 넣어서 쓰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 쓰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그러면 다른 모음이랑 겹쳐졌을 때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서 쓰셔도 빨리 쓰시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좀 유의하면서 약간 이렇게 끊어지도록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다른 글자 쓸 때도. 그리고 여기서 지읒, 치읒은 정자체로 나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자체로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보통 이제 글씨 쓰실 때는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연습하셔도 되니까 이거는 연습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따가 뒤에서는 또 지읒 연습하는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게요. 리을하고 희음이 있는데 희음을 빨리 쓰게 되면 리을이랑 그 글자가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자체는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건데 빨리 쓰시게 되면 뭐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신다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를 쓰면 뭐 이렇게 쓴다고. 하가 라가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라처럼 약간 그러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쓰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빨리 쓰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게 하나가 히읗을 정확히 쓰고 빠르게 정확하게 쓰면 이응을 일단은 보여야 돼. 이응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응은 보여야 돼요. 근데 이응이 만약에 안 보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면 리을처럼 보이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이응을 정확히 쓰시면 돼. 빠르게 쓰셔도 이응을 정확히 쓰실 수 있잖아요. 이응.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을은 빨리 쓰면 솔직히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뭐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예. 빨리 쓰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예, 히읗이랑 지금 비교가 돼야 된다고 하시는 거니까 동그라미를 솔직히 좀 이렇게 정확히 볼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는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히읗을 보이시려면. 쌍기역 쓸 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네요. 보통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다른 이제 모음이 왔을 때 글씨가 되게
안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사선으로 쓸 거면은 같이 사선으로 차라리 쓰시고, 이렇게 쓰고 싶으시면 차라리 같이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시는데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게 네, 지금 보니까 되게 많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살짝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이거 네, 너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선이랑 아예 딱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글씨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 히읗 쓰실 때 어떻게 쓰셨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습관을 여기서 끊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똥처럼 볼펜 똥처럼 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응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글 쓰다 보면 이응이 엄청 많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똥을 다 이응 안에 넣게 되면은 딱 봤을 때 글자 진짜 지저분해 보이고, 예, 가독성 진짜 확 떨어지니까 습관이라도 내가 동그라미 여기서 딱 맞추겠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근데 아까 보시니까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읍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거를 좀 갈필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글씨가 많이 보이게 되면 이게 확실히 지저분해 보일 수가 확실히 있거든요. 한 글자 썼을 땐 괜찮아요. 그냥 히읗 하나 썼을 땐 괜찮은데 많은 글씨를 쓰셔야 되니까 이런 거 습관 되시면은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잘 안 읽혀질 수가 있어서. 그리고 자음, 모음 지금 제가 받침 다 아직 안 쓰셨죠? 보시면은 받침 있는 거 2장이랑 받침 없는 거 2장, 받침 없는 거 2장, 받침 있는 거 2장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해놨거든요. 받침이 있게 되면 또 글씨가 달라져요. 특히 기역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글씨 뭐 쓰실 때 기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음이 오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역은 이렇게 해서 변형이 될 수밖에 없고 모음에 대해서. 근데 뭐 오가 오거나 이러면은 그냥 이 상태로 오겠죠. 근데 뭐 가나 이런 거 경우는 사선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보시면은 이거 글자 쓸 때 보시면은 그런 거 유의해 주셔야 되고. 저희 글자 쓸 때 요런 모양이나 요런 모양 안에 글자가 들어와야 되게 이상적인 글자예요. 보시면은 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에요. 보시면 여기 안에 온다고 생각하고 글씨를 쓰시면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아마 한번 그런 거 유의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침 없는 뒷장 같은 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거 유의해 주시면 좋고. 글씨를 뭐 한 번에 다 고치기는 진짜 어렵고 지금 빨리 써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은 뭐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못 쓰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뭐 유난히 기역에서 좀 그런다거나 히읗에서 그런다거나 분명히 2-3개는 있거든요. 그런 것만 조금씩 시간 날 때만 연습해도 확실히 글이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아지니까, 뭐 내가 막 이거를 글씨를 내가 어떻게 내가 다 연습해 지금 빠르게 쓰기도 벅차 죽겠는데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내가 나 이 글씨는 솔직히 이거는 고쳐야겠다. 내가 생각해도 고쳐야 돼. 이런 글씨가 몇 개, 한 5개 안으로 꼽으셔서 그거는 좀 시간 날 때 연습하시면은 그거를 이제 써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좋아져요. 예,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봤을 때 절대 좋아진다고 느끼지도 없는데 마지막에 시험 보고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아까 제가 글씨 잘 쓰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어떤 거였죠? 첫 번째가 펜 잡는 법, 필기고 바르게 잡는 법. 2번째 자세. 세 번째가 이제 띄어쓰기랑 아까 제가 띄어쓰기 간격이랑 중심선 맞추는 거를 3번째로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띄어쓰기 간격 맞추기예요. 보통 글자 보시면은 한 글자 보면은 잘 써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되게 뭔가 못 써 보인다는 글씨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떼어보면 괜찮은데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괜찮은데 뭐 정갈하게 느껴 보이는데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긴 글을 쓰고 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리가 잘 된 느낌을 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간, 행간, 띄어쓰기 이 세 가지가 긴 문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뭐 자세나 필기구 바르게 잡는 부분 기초적인 요소라고 보면은 긴 문장을 썼을 때 자간, 행간, 띄어쓰기 요거 세 개만 유의하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씨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간이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자간. 네, 글자와 글자 사이. 그럼 행간은 네, 위아래 줄과 줄 사이. 띄어쓰기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쓰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자간, 행간, 띄어쓰기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쓴 글인데 이게 선이 잘 보이시나요? 근데 두 가지 위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띄어쓰기를 글자의 절반만큼만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의 절반만 띄어쓰기를 한 거고, 이거는 한 글자 크기만큼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글이 그냥 다 봤을 때? 어떤 게 위쪽이 더 좋아 보이시죠? 그냥 뭐 보통 쓰는, 왜냐면은 이렇게 이거는 뭔가 띄어쓰기가 크다 보니까 좀 걸음이 큰 보폭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글자가 되게 멀어 보여요. 예. 기본적으로 되게 넓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일단 안 좋죠.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세 가지 예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띄어쓰기를 아예 안 한 거예요. 보시면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글자를 봤을 때 의미 파악이 잘 되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은 단어를 읽으면서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지금 어디서 끊기는 건지, 이거 저희가 아는 단어니까 이렇게 쓰지만 만약에 모르는 단어 공식 같은 거 이렇게 썼을 때 띄어쓰기, 아까 제가 예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띄어쓰기 하나도 없이 썼어요. 그 한 장 자체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렇게 쓰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아요. 쓰다 보면은.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어쨌든 이렇게 띄어쓰기 하면 의미 전달이 어렵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띄어쓰기를 글자 한 글자만큼 띄어쓴 거거든요. 띄어쓰기 넓게 쓴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문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덩어리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엄청 떨어지는 글씨여서 이것도 되게 주의해야 되고,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렸던 띄어쓰기 간격. 그러니까 띄어쓰기 간격은 글자의 절반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더 조금 그렇다 보면 글자가 2분의 1, 3분의 1까지 괜찮아요. 3분의 1까지 괜찮은데 그렇게 그냥 의미를 두시면은 띄어쓰기 할 때 좀 보통 그냥 잘 써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띄어쓰기는 한 글자의 절반 정도, 2분의 1, 3분의 1이다. 솔직히 꼭 명필이 아니더라도 띄어쓰기만 잘하면은 전체적으로 잘 써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글씨체 바꾸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자간 조절, 행간 조절, 띄어쓰기 이런 거는 솔직히 연습만 하면은, 생각만 하면은 팁이라고 생각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글씨체 바꾸는 건 힘들지만 이런 거는 좀 요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띄어쓰기 얘기했고 중심선 맞춰쓰기 얘기했잖아요. 이거 중심선 맞춰쓰기는 이제 문장 쓸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제일 그나마 팁을 많이 받으실지도 몰라요. 문장 쓸 때 중심을 맞춰 놓고 쓰면은 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줄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이 이게 다 있잖아요. 있게 됐을 때 글씨를 여기 안에 글씨에 중심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안에 닿지 않게 글을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글씨가 깔끔하게 가독성이 있게 써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심선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만약에 중심선이 없어서 뭐 글자를 이렇게 다 붙여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씨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줄은 또 이만큼 또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쓰다 보면은 그렇게 쓰면은 가독성이 진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줄과 줄 사이에 중심선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쓰시면 글씨가 훨씬 좋아진단 말이에요. 윗줄 아랫줄 절대 붙지 않게 쓰셔야 되고, 예. 윗줄 아랫줄 절대 붙지 않게 쓰신다는 거 유념하시고 쓰시면 되세요. 예시를 제가 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첫 번째 글은 맨 위쪽에 중심을 잡은 거예요. 맨 위쪽에 중심을 잡기 때문에 보시면은 글자 아래가 되게 불안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거고. 두 번째는 맨 밑에 줄에 이제 중심을 맞추는 글자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도 도전 같은 경우도 원래 이쯤 중간에 중심선이 있었으면 중심에 왔었어야 되는데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들쑥날쑥해 보이잖아요. 키가 들쑥날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을 지금 한 장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보이게 분명히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심을 잡는 거예요. 글자 이제 중심을 잡다 보면 보기가 좋겠죠. 보기가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도 여기 밑에 내려온 것보다 가운데 들어가니까 가독성이 딱 봤을 때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고 잘 읽힌 글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교정 전 교정 후 일단은 자신이 보시면은 글씨가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수업을 이제 끝내야 되니까 제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혹시 교정 전 교정 후 봐드리고 싶은 분은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몇 분 봤는데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2시간, 3시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게 결과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또 빨리 쓰고 하다 보면 다시 돌아갈 수는 있어요. 지금 2시간, 3시간 한 것 같다가 다시 뭐 이렇게 지금 명필이 될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간 조절도 지금 많이 돼 있고 띄어쓰기 생각하시면서 쓰고 중심선 맞춰 쓰니까 그냥 딱 봤을 때 깔끔하고 단정해 보여요.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채점자들이 읽기 쉬운 글씨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꼭 이쁜 글씨체라고 명필은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고 항상 자세 필기구 손목 안 아프시게 오래 쓰시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기울어지시면 허리 아프시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서 꼭 좋은 시험 결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